5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4월 생산자 물가, 어제는 소비자 물가 CPI였죠. 오늘은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라고 하죠. 빠른 둔화세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9월 금리 인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빠른데요. 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시계추가 조금은 뒤로 밀릴 것 같은데 이게 뒤로 밀려야 상승장이 조금 길어질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어제는 CPI, 소비자 물가, 오늘은 PPI, 생산자 물가, 기업들의 물가라고 합니다. 이게 수출입 물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으로 이어지게 되죠. 원자재 가격이 이미 꺾였다. 고로 PPI, CPI는 이미 예상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로 유추해서 FMC, 6월 FMC에서 금리 동결, 즉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은 뒤집어지면서 폭등 나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다만 우리는 9월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결국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 경기 축소, 실물 경제 축소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빠그러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과는 반대로 투자의 그루 중에 한 명이죠. 와튼 스쿨, 바로 제레미 시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 시에 S&P 수익률은 15% 이상을 예상한다. 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와튼 스쿨 교수가 주장하였다. 자, 연준이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할까 우려된다면서 이달 연준이 앞으로 동결을 시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렸을 경우에는 S&P 수익률이 15% 이상을 예상한다. 저는 이 사람과 의견에 대치가 됩니다. 저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요, 워렌 버핏 그리고 제레미 시걸, 어떤 투자야 그루들과도 대치가 되더라도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해요. 서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시장이 폭등하기 위해선,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넘어서 제로금리와 함께 다시 한번 통화정책에 미칠 듯한 확장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사례를 지켜볼 수가 있겠죠. 제로금리를 넘어서 다시 한번 무제한 양적 완화와 천문학적인 재정정책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폭등 장세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공격적 금리 인하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금리 인하를 넘어서는 통화정책에 마지막 불꽃이 필요하겠죠. 남아있는 카드가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 YCC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돈을 미치듯이 찍어대는 양적 완화 정책의 일환이죠. 그리고 질적 완화, 여러 가지가 카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고로 여러분들께서도 제 의견을 필터링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매크로 이슈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 위험하다. 정리를 하면 금리 인상 중단 발표와 함께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에 이때 시장이 반등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통화정책이 꺾일 때,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시장은 빠그러질 확률이 높아요. 빠그러지다가 연준은 통화정책을 급변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떤 정책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는 매크로관이에요. 여러분들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를 참조하시면서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길 바라겠고요. 미국 경제 인플레 둔감 중이다. 결국 물가 잡으려 깊은 경기 침체 필요할 수도. 자, 이 말을 저는 좀 필터링 할게요. 의도적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100% 의도적이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또한 저는 의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10년 이상 이어진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으로 전 세계를 인플레이션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연준은 미칠 듯이 금리를 올려댔었죠. 물가는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파이가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 파이 축소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는 퍼펙트 스톰, 경기 폭락,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 이것 또한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판을 만듭니다. CBDC와 새로운 통화 정책과 그리고 NFT와 각종 토큰들과 함께 스위프트 2.0의 시대, 이 시대를 만들고 있는 거겠죠. 메타를 기반으로 한 가상경제와 실물경제의 공존, 4차 산업의 시대, 그 시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의도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팩웨스트은행 예금 유출 재개의 주가 20% 폭락. 제가 언급드리는 퍼펙트 스톰, 전통 트레디파이의 붕괴의 확장, 시스템 리스크의 확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불씨를 의도적으로 꺼놓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불을 붙일 겁니다. 아마 트리거가 작동을 하겠죠. 누군가가 불을 붙일 거예요. 아마 그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판을 까는 연장선에 있겠죠.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에서도 규제에 대한 법안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판을 짜내기 위해서는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돼요. 증권과 상품에 대한 규격이 나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야 금융기관이 그 시스템 리스크 안에서 자금을 다시 한번 쏠 수가 있다는 거죠. 새 판을 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톱니바퀴가 맞습니다. 결국 시계추를 두고 언제 진행이 될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하태경 의원이 P2E 플레이 투 원 입법 로비 있었다. 감담회 계획 중 위메이드 나온다길래 취소. 자, 국내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U 회원국 개인 가상자산 내역 확인 법안에 동의하였다. 어제 언급을 드렸죠. 이제 통제가 되는 시스템의 확장선에 있다. 자, 국내, 대한민국, 유럽. 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SEC의 커스터디 규칙 철회 요청을 하고 있다. 자,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SEC에 대한 입법, 즉 의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SEC 규제의 명확성 확보해야 상공회의소까지 SEC가 현재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야 된다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회, 상공회의소, 유럽, 대한민국 규제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023년 법안과 규제가 나와야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톱니바퀴가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축척 가속화, 최근 가격 하락, 강세장 숨고르기 시사하였다. 자, 제 시황관이 대부분 맞았죠? 2023년도 들어서 물론 시차는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촘촘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겠죠. 다만 시장의 가격 하락이 좀 나왔어요. 시장에 한번 가격을 볼까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비트코인. 자, 일봉 기준으로 하락폭이 좀 나왔죠. 현재 이 지지 라인에 이탈하기 직전인데요. 시장이 조금 흔들거릴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도 일봉 기준으로 보면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있죠. 여기서 현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이 흔들거리는 중이에요. XRP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좀 있었죠. 그러나 월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고작 요만큼 빠졌습니다. 이더리움도 요만큼 빠졌고요. XRP도 요만큼 빠졌습니다. 이만큼 빠졌더니 시장이 미칠 듯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고래들은 장기 보유자 축척은 가속화하고 있다. 제 기준으로는 여기 물량 소화하고 다시 폭등합니다. 그래야 악우가 맞는다. 언급을 드렸죠. 빠지면 지속적으로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확률이 무척 높다. 그래야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과 함께 금리 인상 중단 발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더리움 극심한 저평가 상태이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이 지금 극심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분명히 한 번은 뒤집어져야 톱니바퀴가 맞습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지금처럼 공포가 세상을 뒤집었을 때는 매입으로 일관해라. 그리고 미친 듯이 폭등 장세가 나왔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아직 차익 실현 구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만 하락폭이 좀 약하죠. 다만 알트코인은 시장이 부서져 있습니다.
열심히 개수를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탐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한순간 뒤집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BIS 국제결제은행 전 세계 금권의 핵심에 있습니다. 바젤위원회가 산하가 있죠. 자기자본,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바로 BIS 금권의 핵심 최정점에 있는 곳이죠. 오프라인 CBDC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CBDC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다 작동을 해야 되겠죠. 엑스팝이 있죠. 자, 중요한 건 BIS 혁신 허브 센터 책임자가 오프라인 CBDC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중앙은행은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갖춘 CBDC 구현을 위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잠재 리스크 평가, 솔루션 유형, 기술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운용 요소 등 복잡한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설계, 실행 계획 및 투자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미 설계와 시스템은 완성이 되어 있고요. 구현만 남아 있습니다. 상용화만 남아 있다는 거죠. CBDC의 상용화. 전 세계 CBDC의 상용화는 뭐죠? XRP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를 운반하는 것은 XRP 한 개입니다. 통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설정. 그러면 이 제목과 함께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 경제 경기 침체에 필요할 수도, 그리고 팩웨스트 전통 트레디파이의 예금 유출 재개, 국내의 가상자산 보호법, 국내의 바로 그 법안들, EU에서 현재 가행 가상자산 내역 법안 확인 동의, 미국에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SEC의 커스터디 규칙 철회 요청,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 모든 것들이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CBDC의 세상과 함께 CBDC, 스테이블코인, NFT, 각종 토큰과 코인들, 이 세상이 우리 곁으로 오는 겁니다. 돈의 종이화폐의 세상이 끝나고 바로 디지털의 세상이 오는 그 중심에 있다. 그 심장에는 XRP가 있다. 사실 게임은 끝나 있습니다. 소송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SEC 소송은 향후 2개월에서 6개월 내 결론을 전망한다. 계속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느 순간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